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저녁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어서 약간 흥분된 가슴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국신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신당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라이브를 한 2번 정도 연결하는데요. 조국 대표가 나가는 곳마다 무려 15,000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이 열기를 전국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겠다고 결기 있게 나선 정당이어서 볼만하다.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입니까? 어저께는 민주당에서 정말로 거리에서 퇴진과 탄핵 운동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수원, 가벌병, 정입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그리고 용인, 가벌병, 정입니까? 용인의 부성찬 후보가 또 현역인 정춘수 후보를 꺾고 당당하게 민주당 총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의원 어제 조금 울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종대 형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뭐 형이 됐다 닮아 돼서 갖다 붙이는 건 잘 갖다 붙이네. 네, 오늘도 또 갖다 붙였고요. 임채원 소장님 관악의 종달새에서 다시 정치평론가로 복귀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컷오프의 종달새 컷종 임세현입니다. 아이고, 예,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하여튼 그 얘기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노영희 변호사 이제 조국 지금 대표가 가는 곳마다 막 인기 폭발입니다. 한동훈 저리 가라 일 정도인데 자, 이 현상 어떻게 보셨고 또 조국 교수하고 개인적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조국 교수 정치하면 너무 멋지게 잘할 것이다. 이건 옛날부터 예견된 거였었고 그래서 그렇게 조국 교수를 적대시하고 미워했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화기 너머로 조국은 어떻게 대선 때 어떻게 된대 이거 물어봤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예견된 바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심을 좀 너무 늦게 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민주당이나 이 돌아가는 판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그 대표도 그동안에 우유부단해 보였던 그런 성향들을 조금 떨쳐내고 마음을 좀 굳건히 먹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발언하는 것들이나 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조민 씨도 그렇고 또 이 부인도 그렇고 온 가족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 판에서는 이대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아마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성, 우리가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각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지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좋은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 해바라기님께서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노변호사님 스픽서 5만 때부터 응원 중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시 돌아온 노영에 대해서 박수 치는 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해바라기님 또 이런 걸 올리셨네요. 김종대 의원님 탈모 힘내세요. 탈모 힘내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매불쇼 가서 그 탈모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임세현님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자, 좋은 말씀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성찬 경선 통과와 동시에 어제 용인으로 달려가셨죠. 아니 그 전에 달려가 기다렸죠. 기다렸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뭐 선거운동관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언론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더블 스코어예요. 더블 스코어로 이겼다. 30% 차이.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가 하고 제가 그 용인 일대 정말 민주당 권리당원들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대화 많이 나눠봤고 내가 지금 경기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나는 민주당 기층 당원들의 생각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부분 그 저기 상대 후보가 정춘숙 의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 보름 전부터 쭉 듣던 얘기인데 권리 당원들이 자기 발로 찾아왔거든요. 부승찬 캠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저기 현역 의원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 의식이 간단합니다. 대선 때 한 일 없다. 지방선거에 한 일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년간.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얼마나 비계살이 많은 정당인가 하는 걸 당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좀 바꿔주고 그다음에 좀 제대로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교체와 전환에 대한 요구가 민주당 기층에서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까지 뭐 나 국회 부의장 지냈네, 나 뭐 삼선 지냈네, 내가 친문이네 이런 따위 얘기에 민주당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와 비춰지는 게 너무 안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승찬과 더불어 김준혁 여기도 사실은 수원에서 그 박광원 의원을 물리쳤거든, 원내대표 지내고. 네. 내가 그쪽 얘기를 들어도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지역마다 사연이 똑같고 이러냐 하면은 지금 그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뭐 어느 지역구에서 뭐 몇십 년을 했네, 내가 뭐 원내대표를 지냈네, 제발 이따위 생각에 머무르지 마라. 당원들이 더 잘한다. 확실히 그런 것들 이제 안 먹힌다 이거고, 두 번째는 지난 2년간 뭐 했냐를 너무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전투력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쏠렸는데 최근에 조국 현상도 같은 현상이에요. 네. 본질이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표차가 그냥 표차를 놔야 되는데 부승찬 용인병에 간 지가 이제 2달 남짓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분도 정치 초년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스픽스 개털 방송되는 걸 막은 거죠. 이제. 아니 그래서 여기만 어제 출연하면 다 떨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피스 나온 사람들마다 다 떨어졌다. 진짜요? 이게 뭐 왜? 바깥에 나가서 거리 투쟁하더니만 스피스가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일단 두 사람이 됐고요. 또 안산에 아직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있죠. 예, 양 박사라고 되실 것 있는데요. 같아요.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임세현 선생님 좋은 말씀 그렇죠. 감사하고요. 아니 그 여파가 지금 바람이 불었어요. 기층 예, 예. 바람이. 예. 민주당 내에서 바람이 분명히 내가 보기에니까 불었고 과거에는 정치인이 여론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여론이 정치인을 만듭니다. 예, 특히 당내에서의 바닥 민심, 바닥 당심, 이게 정치인을 만드는 시대. 왜 그랬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상실감과 안타까움에 있다가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고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임계점을 향해서, 특이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난 최근에 나타난 변화라고 봐. 이제 뭐 파격적인 진명, 비명 뭐 해가지고 뭐 비명 행사니 뭐니 공천 탈락이니 컷오프니 뭐 하위 평가니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런 게 그럼 아닌 경우는 어떠냐? 순수 경선이거든요. 순수 경선 지역을 보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김종대 의원께 예고에 없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승찬 후보하고 친하시죠? 어제 또 부승찬 후보의 부인이 엉엉 울었대요. 뭐 엉엉까지는 아니라 아니 방송에서 좀 엉엉 이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뭐 기쁨 또는 회한이 많이 이제 생겼을 테니까 울었다고 하던데 부승찬 후보 전화 한번 연결해 보시죠. 그럴까요? 아마도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연결하면 받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 지금이 평소에는 오늘이- 엄청 친하다고 했는데 실제 친한지는 전화를 한번 연결시켜 보고요. 자, 그 장면을 봤던 우리 임현 소장은 네. 제가 옆에서 어제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 임현 소장 경선만 갔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이거 그냥 오늘 스픽스 구독자들 앞에서 네. 툴툴 한번 털어내시죠. 경선 갔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경선을 안 넣어주는 말은 메시지로. 예. 그렇죠. 아까 뭐 제가 이거 컷오프 되고 나서는 재심 한번 했고 재심에서도 이제 안 돼서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선당우사 하겠다 뭐 덜 하면서 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지점은요. 근데
컷오프 된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되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부승찬 후보라던가 김준혁 교수라던가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씩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네. 사실 이게 경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총선의 홍보에 있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흥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일입니다, 당에는. 그럼 보세요. 떨어진 현역 의원은 안타깝겠지만 이렇게 신인들이 약진하는 것은 총선에 굉장히 도움되는 일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관악에서 일단 경선에서 아예 붙지도 못했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예를 들어 부승찬 뭐 김준영 이런 분들 저희 동지거든요. 그동안 저희 거리투쟁 동지인데 이런 분들이 이기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제 속이 쓰리죠. 네. 부처만 줬어도. 말씀드리는 순간 부처만 부승찬 전화 줬어도. 왔습니다. 예, 전화 한번 연결 한번 해주시죠. 책망이라고 말씀 여보세요? 주시고. 지금 스피커폰으로 저기 하죠? 스픽스 생방송 중인데 스피커폰. 예. 지금 뭐 수천 명이 들어와 계시고 저한테 한번 연결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승찬, 김준영 난리도 아닌데 이거 방송이 훅 끝나라서 방송 중에 연결하라고 전화가 저 사회자가 그래 바꿔드릴게요. 자, 잠깐 주십시오. 자, 예. 인생은 잠깐 거쳐갑니다. 임세현 소장 거쳐가고, 자, 왜냐하면 라이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스피커폰을 좀 열고 우리 마이크 가져와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부승찬 후보. 예, 예, 지금 생방송 중이고 동접자가 지금 수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하고 있는데요. 네네. 본인이 경선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제가 한번 나오라고 하니까 예.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예. 김종대 전 의원과 매우 친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어제 저녁에 본인은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까? 아니, 뭐,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고,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네네. 어제 이제 눈물을 좀 보였다고 제 김종대 전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정말 예.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까지 하다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예. 조사, 재판 이런 과정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이 행했던 행위를 정말로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께 이런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 이런 일념으로 추진하고 계셨는데 네. 자 경선에서 이기고 나니까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께서도 너는 정치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받고 소환 조사를 수차례 받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도할 수 있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스팔트로 나갔습니다만은 혼자서는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권 내로 들어가서 몸이 부서져라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나마 이런 진정성이 좀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이게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수지 국민들하고 당원분들이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 그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쁨은 이제 주위에 계신 도와주신 분들 당원과 함께 이제 나누셔야 하지만 이제 본선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역 분위기는 어떻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상대 후보와의 경쟁을 이제 하게 되면 예. 승리는 자신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전투에 나갔으니까요. 또 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투에 나가면은 항상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승리의 제가 하나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이제 들리나 봐요. 네네. 노영희 변호사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린다 말씀하셨고 예. 제가 하나 그냥 힘 나시라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 그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선거 관련된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 잘 안 들리시는구나. 네네. 그걸 주세요. 저 마이크도 주세요. 예, 예. 예, 자, 다시 죄송합니다. 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 저희 그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그 프라임 인싸라고 해서 2부에서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 선거 총선 분석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나가시고 있는 그 용인병 선거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석을 했거든요. 예, 봤습니다. 아, 예. 보셨죠? 예. 네네. 근데 저희가 예측한 게 국민의힘 용인병에서 네. 그 고석, 그쵸? 네. 고등군사법원 예, 법원장 하셨던. 고등법원장. 예. 그분하고 우리 부승찬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졌던 정춘숙 네. 의원하고 세 분을 원래 분석을 했었었고 그때는 네. 당연히 이제 경선에서는 부승찬 대변인이 되실 거라고 얘기했고 이 세 명에서 특히 이제 본선에 가셔도 부승찬 대변인이 될 거다라고 사실 저희가 예측을 했거든요. 혹시 네, 보셨어요? 예, 그거 봤습니다. 박진영 교수도 나와 네네, 예. 하셨고요. 예. 그때 그래서 하신- 봤습니다. 그때 분석해 주시는 분이 저희 정치 컨설팅하는 전문가시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 거 좀 잘 보시고 이렇게 예. 제가 봤을 때 거기 좀 키포인트는 우리 고석 씨가 조금 올드한 이미지인데 여기에 비해서 예. 우리 부승찬 후보는 엄청나게 예. 세련된 이미지에 일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네. 그 동네 정서와 여러 가지 측면이 예. 잘 맞는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나는 된다 이 기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아유. 싶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요. 네, 항상 겸손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이제 당원들만 보면서 그렇게 운동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들이 그래. 자, 부승찬 후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승찬 후보.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서 또. 갑작스러운 게라도 긴장감 있고 좋네요. 예, 그렇게 했고. 아이고, 나는 이제 옆에서 부승찬 저 후보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자신감도 좀 묻어나고 이번 총선 이후에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지 더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을 또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부승찬 후보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아, 잠깐. 예. 김준혁 후보도 한번. 김준희 후보 이제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요. 봐주십시오. 아까 바쁘시다 끊으시던데. 바쁘시다고 이제 끊었어. 안 받을 수 지금도 있는데. 부승찬 바쁘실 거예요, 진짜. 그 역전의 용사들이 정말 스픽스 망할 뻔했는데 몇 사람 일단 다시 전화번호 들어가야 지워졌습니다. 돼가지고 전화만 지금. 했는데 네, 제가 마이크 해드릴게요. 주시 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좀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직접 이렇게 방송 중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면 긴장감도 있고 이걸로 그냥 하면 되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고 지금 현재 또 총선 준비를 하는지 김 교수, 나 노영인데 여기 지금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들을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전기현 대표가 김종대 교수님이랑 우리 그 임세은 대변인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네. 어제 이긴 거 축하드리고 네. 우리 스픽스 애청자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겠다고 전연결 네. 한번 했어요. 네. 아우, 예. 아, 그럼 지금 생방송인가요? 네, 생방송이에요. 예. 욕하시면 안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준혁입니다. 저 김종대인데요. 아, 예, 형님. 아, 예. 뭐 네. 형님은 됐고. 교수님, 네. 예, 노변 나야 이건 무슨 사이입니까? 아,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절친입니다. 예. 아, 절친이에요? 아니 뭐 네, 집안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노변 나야. 아니 그건 알겠고요. 네. 그 이번에 최대 이변이자 그 네. 어떤 파격이 바로 그 박광홍 현역 의원을 이렇게 제압하고 공천이 되신 건데 네. 어떤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사실 제가 음. 박광훈 의원님에 비하면 굉장히 무명이고 또 조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영통 지역에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그 당원들이 어떤 새로운 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당원들은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 그래서 윤석열의 무능과 폭정에 대해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어떤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아니, 이것이 그- 바로 음. 그 저를 선택해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뭐 정해진 답변이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해도 네.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기 쓰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걸망 하나면 탁발성이 큰 절에 와서 주지스님 꿰찬 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지금의 어떤 민주당 기층 당원들이 주로 어떤 격려의 말씀, 꼭 그 기존 의원과는 이것만큼 좀 다르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 사실은 그 이제 많은 당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연락을 주신 게 한 500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진짜로 윤석열하고 싸워야 된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박강원 의원님과 저 둘 중이라면은 제가 더 낫다. 네. 그래서 거꾸로 국회 가서 싸우고 이재명 대표님 잘 지켜줘야 된다. 실제로 지금 우리 당원들이 그 2021년 이후에 아마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들이 거의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제가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되던 그날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또 민주당을 지키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를 일부러 찾아서 진짜 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저는 이런 엄청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상대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고 앞으로 본선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상대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 이수정 교수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제대로 만나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 지역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윤석열 친구잖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수정 교수하고 싸우는 것이 단순하게 뭐 대학 교수 출신들인 경기대학교 교수 이수정과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 이재명을 대신하는 김준혁, 윤석열을 대신하는 이수정과의 싸움으로 지금 대결 구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 특히나 영통 지역과 관련해서 아주 골목골목을 꿰뚫고 있는 김준혁과 이 수원 지역과 특별히 연고가 없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날아온 이수정과의 싸움 이런 구도로 지금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예, 대표님,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잠깐만요. 저 임세은이에요. 소장님 아까도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저 지나쳐서 가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축하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제까지 방송할 때 김종대 전 의원께서요. 스픽스에 네. 출연하는 사람 다 망했다. 네. 거리에 열심히 싸우더니만 결국 경선 통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는데 어제 밤늦게 정말 기쁨의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아유 또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예. 양문석 또 그 박사님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이거 100% 통과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 들어가셔서 네.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도 통과하고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만 좀 정해주시죠. 근데 뭐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위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학 교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농담이 아니고 한동훈 딸 입시 교사 특별법을 만드는 게 제가 국회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성과를 내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네. 요즘 스픽스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하나 말씀드리면 김준혁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위즈덤 스픽스에 수없이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저작권 침해에 걸려가지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다 내려놓고 있는데 그 네, 저작권 네. 침해에 대해서 수천만 원을 지금 물어달라고 어느 그래요? 언론사가 우리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당원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예. 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셨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나 노임 변호사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댓글로 부성찬 후보에 대해서는 박 바다님께서는 기쁨의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해주셨고 김준혁 교수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권리당원의 혁명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럼. 털보님은 임세연 용기 내라 힘내라 4년 뒤에 정말 기회 온다 이런 말씀 주셨고 네, 네. 노영희 김종대 의원도 반드시 국회에 진출하는 이야기 댓글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뛰면서 거리의 동지 또 실제로 출마까지 하셔서 관악에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경선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너무나 낙심을 많이 했을 텐데 실제로 지금 관악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제가 다니면서 체감했을 때는 예. 정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빨리 좀 바뀌어서 예. 좀 윤석열과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체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지도도 사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예비 후보 되자마자 이렇게 지지도도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관악이 이제 갑이랑 을이랑 있는데 이제 저는 을이고 관악 갑에도 삼선 의원이 계셔요. 근데 이번에도 갑에 신인이 삼선 의원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럼 경선이 됐었다면 네. 또 어떻게 결과가 됐을지는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뭐 당혹스러워하죠. 그리고 제가 또 김준혁 교수님이 더 소식이 기쁜 게 저희가 또 둘이 동병상련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박광원 의원님도 원내대표 하신 어떻게 보면 중진의 어쨌든 당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고 저도 제가 도전하는 분도 현역 민주연구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당직이어서 김준혁 교수님이랑 저랑 우리 개난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서로 그렇게 막 응원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랑 잘 돼서 다행이고 저는 아쉽게 뭐 경선도 못 붙고 컷이 됐는데 어쨌든 관악갑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을도 뭐 만만치 않았겠다. 신인이 약진했겠다라는 기분도 듭니다. 근데 지금은 관악 을이 또 지금 단수 대신 정태호 의원님이랑 진보당의 예전에 이상규 의원님이랑 계신데 진보당 이상규 의원님이랑 정태호 의원님이랑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하세요. 네. 네, 다음 주쯤에. 그래서 많은 우리 당원들이 아니 있는 그러니까 당원들이랑 임재현은 왜 경선 안 시키고 시키고 왜 진보당하고 진보당이랑 하냐?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나오죠. 뭐 아마 그 안타깝습니다. 협상의 결과일 겁니다. 협상의 결과로 그렇다. 노영 변호사 이제 이렇게 지금 혁신 후보들 또는 이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젊은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약진 아니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도 우리가 사실 예측을 좀 못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당원들이 많이 기다렸죠. 네. 지지자들이 많이 기다려준 거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이 그동안에 민주당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180석을 그래서 만들어줬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열심히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라고 몇 번을 재촉을 하다가 결국에는 폭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그래서 계속 이 공천 불공정성을 가지고 논하는 이 문제, 이 분란을 일으킨 이 문제는 3월 10일 이후에 해결된다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로요. 이 이변이 일어나면서부터 점점 그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뉴스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이 앞서는 줄 알았더니 착시 현상이었나 보다. 오히려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국민의힘과 나머지 민주당이나 뭐 나머지 그런 뭐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등등을 합쳐보게 되면 똑같더라. 달라진 게 없더라. 이런 기사가 뉴스원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MBC 패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 양쪽 당을 지지하는 결집 세력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또 나머지
그 뉴스들이나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불공정 공천 논란을 종편에서 엄청나게 계속 까대기만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걸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동안에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국민들이 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변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다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은 눌려질 수 없을 상황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요일 날 어제 수요일 밤에 이제 파격이 있기 전에 제 전날 뉴스토마토의 칼럼을 마감했는데 제가 그때 쓴 글이 이제는 진보도 늙었다. 과거에 노무현을 만들었던 그 파릇파릇하고 역동적인 진보가 최근에 노쇠해졌고 이제는 저 노안이 와가지고 유튜브도 오래 못 본다. 그 나이들. 그런데 MBTI가 뭔지도 모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그런데 이게 늙은 나무인데 고목에도 꽃은 핀다. 네. 어떤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가? 나무와 가지가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늙은 나무에서는 꽃이 안 핍니다. 번개 가지가 맞아가지고 짜게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면은 밑둥만 살아남은 그 고목이 꽃이 펴요. 네. 그래서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구나. 매월당 김시습의 시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꽃이 피는 길은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길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늙은 진보가 돼가고 있는데 이 늙은 고목에서 꽃이 피려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게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내가 기대하는 거다. 요렇게 했다고.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어제 보면서 이 기층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 이건 뭐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모든 야당의 당원들이 저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고, 내가 어제 본 에너지가 이제는 민주당을 넘어가지고 다른 어떤 그 비례연합이나 또는 조국혁신당이나 녹색정의당까지도 이렇게 하는 22대 국회에 특검연대를 만들고 그 야권의 어떤 그 저 판을 짜는 이런 에너지로 가면은 이게 그냥 고목나무에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새순이 돋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국신당이 최대 목표치대로 의석을 만들어도 교섭단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례연합당하고 또 그 외에 어떤 정당까지 합치면은 무난히 20석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 새로운 공동교섭단체가 들어가서 또 하나의 의자를 차지하고 있으면 일단은 정치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 무도한 정권의 폭주를 막는데 황금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그 짓을 못한다. 이게 우리가 가진 엄청난 비교 우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흐름들은 범야권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고, 빨리 조국신당이 이후에 그 군소정당의 맏형으로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추후에 제안을 해라. 그러면은 나머지 저 비례연합당에서 그 돌아가는 당들 있잖아요.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뭐 또 열린민주당, 소나무당, 소나무당. 해가지고 소나무당인지 뭐 대나무당인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정의당과 민생당이 같이 만든 정의와 평화 의원 모임 같은 이런 공동교섭단체를 꼭 만드셔라. 그래서 1대2, 2대1의 구도로 가라. 이게 이제 특검연대를 끌어가는 방식 구도라는 거지, 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민주당 이야기를 하니까 로저님께서는 김종대님 민주당으로 오시라고 하셨고요.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노희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으로 초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최사랑님은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인재들이 운동권이었는데 지금 왜 기득권이 됐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표집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연일 보도하면서 이재명 사당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저께 부성장 김준혁 교수가 후보가 이겼는데도 오늘 아침 대한민국 언론은 다들 하나같이 비명행사, 심지어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신문조차도
사당화 논란이 있는 민주당에서 비명은 다 죽고 친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50%고요. 당원 여론조사가 50%로 반영되는 구조에서 후보가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의 결과가 민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천이다. 그리고 사천의 끝판왕이다. 자, 비명은 다 횡사했다. 친명끼리 정말로 다 해먹네라고 하는 이런 언론의 보도 표현 맞는 것이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 프레임 안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 소장? 이미 작전 다 짜고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거라고밖에 저희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아니,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유영하 변호사 이런 분 딱딱 단수 공천하는 거 이런 게 사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공정한 가장 민주절차인 우리 선거에서 민주절차인 경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게다가 당원 반,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 너무나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선에 이겼는데 어떻게 이게 비명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금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응원하는 그 조상호 변호사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선에 졌어요. 최기상 의원이 네, 후보로 네. 됐죠. 현역이 이겼고 안타깝지만 이런 게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경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선거 예를 들어 저희가 총선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당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그때 뭐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겁니까? 끊임없이 저렇게 예처대고 뭐 하면 이게 무슨 허공의 메아리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주술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경선에서 한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김정대 의원 이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이거 비명 행사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진보도 늙었다 예. 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 프레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움직이는 경선의 판은 어쨌든지 간에 이 무도한 정부를 끝내고 야당이 제대로 좀 맨 앞줄에서 일을 해달라는 이 바람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이 이게 지금 본질인데 요거를 그냥 옆으로 빼버리고 만약에 어떤 개파 또는 어떤 기득권 안배 내지 조화와 균형을 얘기하는 게 공천의 본질이라면 그건 한겨레 경향신문 얘기가 맞죠. 그러나 국민들 그렇게 기다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친문 친노 뭐 비명 뭐 친명 해가지고 이런 식의 프레임 기다릴 여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치에 지금 지류에 불과한 걸 자꾸 본류라고 주장을 하시니 이런 게 안타깝고 물론 개중에 이 민주당 뭐 경선이나 공천이 다 잘 됐고 칭찬받을 일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받을 여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총선에 흐르는 시대 정신이 뭐죠? 또 이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고 뭐 어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걸 좀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야권의 분열로 연결될 거라는 게 한겨레 경향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코 분열한다 이러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해서 일 나간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미래? 지금 지지율이 정의당한테도 뒤집니다. 저기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때 저기 제3지대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두 자릿수 지지율 바라보고 해다는데 거기가 어떤 투쟁심이나 나름대로 이런 어떤 지금 총선의 절박한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또 저기도 또 국민의힘 이중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출범한 지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여론조사에서 녹색정의당한테 뒤지거나 같게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새로운 그러면은? 미래라는 그 당이 주목받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들이 이름조차 기억을 못해요. 조국혁신당은 기억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 어쨌든 제3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이나 뭐 새로 생긴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투쟁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투쟁하기 위해 만든 당. 근데 새로운 미래라는 뭐 그 당은 누군가가 싫어서 나간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그 계신 부분에다가 이준석 개혁신당까지도 오늘 여론조사가 대략 5%에서 안팎인데 그 지지율은 작년에 정의당 지지율입니다. 똑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민원연에서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발표한 그 종편 모니터링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얘기가 오마이뉴스 오늘자 뉴스에 그러니까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완전히 그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프레임. 근데 똑같은 기준을 쓰지 않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로지 칭찬만 하는 그 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예컨대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돈 봉투가 완벽하게 지금 받는 거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페 주인이 정확하게 카카오톡으로 서로 돈 주고받는 것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수공천한 거 그런 것들 완벽하게 사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아무리 나와도 얘기를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좀 전에 그 대구 달서의 유영하 얘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7년 지나고 나니까 탄핵야건 옛날 얘기인데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얘기 꺼내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언론이 칭찬해주고 아무리 덮어주려고 하더라도 그런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바보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실제로 개돼지로 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국민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 설명하면은 설득을 시킬 수 있다. 만약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는데 그것이 식당에서 CCTV나 사진으로 나왔다. 그런데 공천을 했다. 아니 그 사건이 얼마나 악성이냐면은 예. 그 돈봉투 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해명이 예. 돌려줬다예요. 예. 그 다음에 후원에 그 가입 안내를 해줬고 합법적으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카페 주인 증언이 또 나온 거예요. 네. 돌려받은 적 없다요. 돌려받은 적 없다. 거짓말로 해명한다요. 네. 예. 그 다음에 후원에 그것도 안내를 받은 게 아니고 후원금 내라는 보좌관의 일종의 독촉 전화 내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돈은 이미 먹고 다시 후원금을 더 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우택 의원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도 뭐 기자들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도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뭐냐 그 옛날에 그 낙곰수 팟캐스트가 대대적으로 폭로한 게 정우택 털주. 그 털주하고 난 도대체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해괴망측 그 뭐 별의별 뭐 아주 그런데 그때 그 저 기자들 다 고소당 해가지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저기 접대받은 사람들 또 감옥까지 보냈는데 지금 청주 상당구에서 제가 출마한다지만 아주 그 저기 뭐냐 지역에 물을 흐려놔도 내가 이래니까 가서 개고생을 한 거예요. 가니까 너무 이게 저기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이 어떤 그 저기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정우택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윤곽근 고검장하고 저기 뭐냐 그 정정순 민주당 그 후보하고 저하고 또 뭐 군소 후보 하나 셋이 넷이 경쟁을 했는데 선거가 끝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감옥 가 의원직 박탈돼.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감옥 가. 그러면서 나중에 3심에서 무죄로 나왔지만은 이제 그래. 눈 똑바로 베낀 게 저 하나였어요. 이렇게 지역 정치를 만들어 놓고 또 귀환을 해가지고 저 터질 게 터진 거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저게. 그런데 그걸 단수 공천을 해 그래? 너밖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정대 의원이 이제 실제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정언이 나왔어. 뭐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만약 돈을 줬는데 돌려주지 않고 정말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이게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죠, 당연히. 그러면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 끝난다고 없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당연히 인지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런데 검사들의 논리가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은요. 그냥 우리 인지했으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뭐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단서를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야당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압수수색도 하고 우리도 모르게 막 수사가 팍팍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지금 여당 관련된 아주 뭐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냥 슬슬 넘어가고 싶은 사건들이 있으면 왜 인지수사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도 안 하죠? 물어보면요. 아유, 텔레비전에 한 번 나왔다고 뭐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가 무조건 수사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또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수사를 안 할 때는 진정 넣고 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좀 균형 잡히게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시민대체라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정말로 정쟁을 일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고소고발 막 난무하듯이. 그리고 그것만 업으로 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막 시의원 되는 사람들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심하게 지금 느껴지는데, 제대로 된 정권이고 특히 검찰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뭐 당의 대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분들이 이런 상황을 좌시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 청주 상당 옆지역구가 보은이에요. 거기 이제 남부 상군이 있어요. 거기에 박덕흠 의원이 또 단수공천이 됐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국토위 할 때 많이 그렇죠, 박덕흠. 유명하죠. 자기가 그 건설회사 갖고 있던 특허를 갖고 있던 그 공법대로 왜 공사를 안 하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아예 대놓고 질문하고, 그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아들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3천억 넘는 공사 수주해가지고 아예 당에서 내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다시 쫓아냈죠. 난 복당 한 줄도 몰랐어. 근데 공천 명단에 딱 보니까 있는 거야 이게. 이분 이야기 양심도 제가 없다, 양심도 들은 없어. 거 해드리면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잘한대요. 예. 너무 엄청 잘한대요. 잘한대요. 그래서 다시 공천을 받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아 대단하지. 그렇게 하니까 살아남지. 저는 국민의 이번 공천의 활용 정정 찍을 수 있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비례대표 1번 김건희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활용점정이라는 네. 그래서 총선에서 대패합니까? 아니면 총선에서 이깁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디올백 받은 것을. 네, 함정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 억울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억울한 피해자가 굳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디올백 받고도 뭐 뇌물 뭐 창고에 있고 대통령이 인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거 엄연히 불법 딱딱딱 하고 있는데 피해자라고 하니 그 피해자 불쌍하니까 비례대표 1번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자, 그러니까. 어쨌든 좀 진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재밌으라고. 이런 거에서 트럼프 됐나? 예, 재밌으라고 아니 이제 한 그 이야기로 정국택 알고. 의원도 아니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예, 예. 받는 게 다 김건희 컨셉이에요. 네. 예. 그랬는데 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이상한 존재가 안철수 의원하고 저기 누구야 그 방골 갑자기 나 유승민. 유승민 둘이에요. 지금 그 저기 뭐냐 완전히 주변 다 쳐냈거든요. 예. 이태규 의원 공천 떨어졌죠. 네. 예. 거기 빼놓고 나면 안철수계라고 할 만한 사람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유승민계는 강남병 세넷 다 떨어졌죠. 냄새만 비슷해도 다 공천 탈락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경준 의원은 예. 오히려 본인은 뭐 2배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도 뭐 날라갔다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저기 뭐냐 대선 끝나고 그 모진 숨어봤고 예. 밑에 수족 다 잘라내고 나는 틀림없이 2명이 무슨 협박받고 있다고 봐 지금. 그래요? 저렇게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라면 분명히 이건 겁을 집어먹은 거야 이게. 거기에다 안철수 의원 당대표 나갈 때 대놓고 공개적인 모멸감 당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카톡도 밑에 이태규 의원은 그때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당하고 그 저 합당할 때 협상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 인수위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안철수 몫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때 인수위원장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대변인이 이태규 의원이었다고? 그런데 짧어. 이렇게 하고 뭐 유영아 변호사 같은 사람도 있고 이거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어디까지 인내하 무슨 협박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정치해온 자기 20년 인생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래도 지금 가만히 이제 있다는 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론은 모든 걸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한비아 청가를 불러주고 윤비아 청가를 불러줍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아예 안 다룹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자당 의원은 무조건 봐주고 타당 의원은 조금이라도 깃털만 잡혀도 조진다. 그런데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잠깐만요. 네. 조진다라는 표현을 좀 자제해 주세요. 아, 그 조진다라고 안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제가 뭐 괴롭힌다. 아, 괴롭힌다,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국민들이 속느냐 안 속느냐, 속는다,
속을 줄 알았다. 중도층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경선의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조국의 저런 돌풍과 민주당에서 거리의 투사들이 경선을 통과하는 것을 보니 자 이것이 대세로 갈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자 총선에서 지금과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아냥거리고 그다음에 언론에 밑에 있는 표현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대를 구박하는 그런 표현들이 먹히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종대형님 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자, 그동안에 대통령이 17번의 민생 토론회로 약 930조의 예산을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은 문수보살이요. 전 중생을 다 극락으로. 문수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한 명도 중생 남기지 말고 내가 극락에 다 데리고 갈게. 이건 거의 뭐 미륵불의 현신 아닙니까? 그렇지 뭐 자기가 무슨 뭐 박씨 몰고 온 제비 맨킨 돼가지고 내가 준 박씨에서 황금 보화 다 쏟아지는 걸로 그냥 전국을 다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더 증폭시키고 그 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은 다 했어요. 이러고도 이 정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몇 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엄청나게 방어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약발이 언제 떨어지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전국시도 다 다니고 뭐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얘기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저게 뻥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제 국민들이 요즘 스마트하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가지고 오늘 나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울산시장 선거 재수사한다고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하니까 나온 반응이 뭡니까? 겁먹은 개가 짖더라. 네. 이러면서 아주 개로 만들어 버렸거든. 한동훈. 예. 그다음에 조국과 이재명의 그 만남을 가지고 아주 희한한 조합이다. 이렇게 하니까 방탄 조합이다. 방탄 조합. 이거 최악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남이 최악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민주당에서 했어야죠. 이런 그 유쾌통쾌한 논평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방어를 잘 했으면 이제는 저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양당 프레임의 시야를 제한하지 말고 확장을 시켜보면 더 재밌고 놀라운 이렇게 어떤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시야가 확장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상력을 키워. 그러니까 또 다른 싸움이 돼. 이야기가 전개돼. 이게 바로 전국을 주도하는 그 흐름입니다. 그렇죠. 난 그래서 이 정도 여론이면은 방어가 잘 됐다. 설령 갤럽이나 리얼미터 보도 여론조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 30일 놔두고 이 정도 방어면은 꽤 잘 된 편이다. 근데 언론사는 저렇게 나서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대서특필해서 아주 정권이 선거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 주잖아요. 네. 저게 사실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칠지도 모르는데 실제 민심은 그렇지도 않다. 아니 뭐 대신 광고비로 따먹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 관심 있지 뭐 언론이 뭐 요즘 뭐 지금은 말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예요. 탈진실의 시대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보다 의견이 더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이겼어. 또 여당이 압승했어. 이걸 의견을 사실로 포장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게 바로 탈진실의 시대, 비과학적 방법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주장이 사실을 압도하는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주술이죠, 주술. 계속 주입하는 거. 이길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 유세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양의 주민들을 만났는데 계양 주민들 실제로 어디 다른 방송에서 보면은 원희룡 장관 오면은 왜 왔어요? 저기 가세요. 이게 악수 안 해요. 이러는데 막 자기를 환호하는 거 몇 명 있잖아요. 보더니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제 위원장 또 막 엄청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모든 게 다 가짜고 모든 게 다 거짓이고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키도 가짜, 머리도 가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거 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피리 부는 사나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다? 네, 나타나기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 쥐들이 쫓아가거나
어린아이들이 네네. 이렇게 쫓아가듯이 사람을 도 쫙 너무 비하하면 안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피리 부는 사나이로 진짜 기사가 났다니까요. 아. 사람들이 그 한동훈 위원장의 주변으로 사람이 딱 모인다고. 그러니까 기사를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극진하게 몰아서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도층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것인지를 전제로 한번 보면 원희룡 후보 국토부 장관이 인천계양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네. 춤추는 거 보셨어요? 뭐 본인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면 네. 100점 기준으로 자기는 70점이고 70점, 뭐 나경원 누구는 누구는 뭐 90점. 90점 뭐 100점인 사람은 따로 있죠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그 사람은 이제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춤 사위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이 자기 대권주자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말 장관 출신 국회의원 후보 지금 국민의힘이 춤출 때입니까?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지하게 호소하고 뭐 운동권 청산이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가능한데 춤을 그 어떻게 추면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요. 짤방으로 만들어서 막 돌리면서 마치 총선을 축제인 것처럼 뭐 축제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민심의 반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장난처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들을 때는 시원하죠. 또 10번까지 참았다고 칩시다. 하루 종일 사람 만날 때마다 그리고 끝에 꼭 이재명을 넣어요. 이재명이라면 무엇이고 이재명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면 대중은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언론이 매일 그걸 잘한다고 부추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선거 운동을 이제 일부이긴 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시죠. 아주 잘하고 있는 아주 것 잘하고 같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민주당 완전히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하고 네, 있다. 네, 네. 근데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있다. 아니, 이 윤석열 정권과 이 무리들은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심판받았고 그럼 그때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잖아요, 강도가. 그럼 저는 지금의 이런 추세도 쭉 가거나 더 심해질 거다. 심지어 저는 김건희 여사도 나와서 이제 시장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저는- 나온다. 네. 저는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공천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행보가 많이 바빠졌고 정면 승부하는 그 행보를 같이 보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니면서 하는 일성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희화화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볍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말할 때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딴 얘기만 하면서 그 위기만 살짝 넘기려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같이 말장난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고 본질을 건드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맞대응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제 나가기로 했다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그렇다면 이제 진심이 통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양평 게이트 문제는 실제로 정당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그 자체가 거대한 국정농단의 실체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김정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아까 뭐 부승찬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단순히 개인 부승찬이 아니라 저쪽에서 임종덕, 신범철 단수 공천된 사람들이 최상병 외압 세력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 누가 나가서 싸울 겁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탄압받고 있는 부승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평 고속도로가 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울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유권자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생각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투표의 기준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천이 정리됐으면 훨씬 더 아마 명분 있게 잘 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이한 측면은 철험의 몰락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 최강욱 의원 의원직이라고 김남국 의원 코인으로 날라갔고 거기에다가 이수진 의원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같이 돼버렸고 남아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저기 별동대 같은 특수부대 같은 군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단 수색대 같은 이런 조직이 있어서 그나마 버텼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한동안 앞에서 다 깨져갖고 실제로 공중분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면은 공천을 하기는 하고 뭐 여기서 시스템 공천이니 공정하니 뭐니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그런 절차적인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팀워크를 짜서 잘 싸울 것이냐 철험에도 없는데 주로 이런 게 좀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저기 조국혁신당이 어쩌면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그 지지율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절실하게 느낀 거는 이 정치적 효능감을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지난 2년간 민주당은 싸우긴 싸우는데 왠지 비계살 갖고 행동이 굼뜨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느낌인데 이 분위기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양평이 바로 그 정치적 급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저는 22대 국회는 무조건 개원 즉시 특검 발의예요. 볼 거 없어요. 최수근 상명 특검, 양평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해가지고 저기 또 대장동 그것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저기 저 국면은 개원 전에 특검을 매개로 개원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여주 양평 지역구지 않습니까? 양평 게이트가 터졌는데 지금 여기는 민주당은 최재관 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문제는 국민의힘의 공천인데요. 김선교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죠. 네. 이분은 지금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의원직이 날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오랜 기간의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국민의힘은 이 사람을 공천을 해버렸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뭔가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놨겠습니까? 앉혀놓지 않으면 큰일 날 뭔가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비밀 병기가 있는 거죠. 그게 뭔지 안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제 양평 게이트 관련해서 뭐가 조작이 의심되는 그 직원을 딱 집어서 승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들을 아마 김선교 의원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딱 예, 집어서 예. 승진했는데 김선교 의원은 알고 있다 보니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추정만 하지만 네. 이 사람이 그 불법 사실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에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도 공천을 한 이유 뭘까요? 국민을 이렇게 보면 속을 수 있다 또는 이 사람을 내세우면 이길 수 있다 총선에서 방탄하죠. 방탄하라. 그리고 거긴 국민의힘 당시가 세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조로도 써먹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총선이 끝나면 22대 국회에서 특검 대상자가 다수가 지금 국내 원내 진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종덕, 신범철, 김선교 지금 다 특검 대상자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지금 가버렸잖아요. 호주 대사 그거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 네. 출국.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은 몰랐다. 다 말이 출국 되는 얘기야. 금지된지 몰랐다. 신원조회 안 합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공수처가 그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출국 금지를 풀어줄 거냐 말 거냐 물어봤어요. 수사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그 얘기는 얼마나 무슨 얘기냐? 전체가 방탄으로 가냐 하면은 그리고 공수처장이 곧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우검 행하는 친목 조직에서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이 그 등산 다닌 검사예요. 그러면 난 처음에 뭐 소고기 먹는 조직인 줄 알았어. 우검에 그래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 등산 가고 네. 소고기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몰랐다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판이 이 공수처장도 바꿔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돼요. 별 문제 아니야.
출국 금지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나중에 풀면 돼. 지금은 찍어 눌러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총선에 불리할 줄 뻔히 알면서 총선 이후에 아그레망 보내도 충분한 걸 갖고 대사 뭐 미국 대사 뭐 1년째 공석 뭐 우리 수도 없이 봤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저기 총선 앞두고 뭐 특검이다 뭐 최수근이다 뭐다 하는데 싹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낼 놈 다 내보내고 22대 국회는 정리된 판에서 이걸 맞이해야지 그 전에 너절너절하게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정이. 김동재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김종대 의원께 들은 폭로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왜 호주 대사로 갔느냐. 이 사람이 뭔가 수사에 개입할 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는 지금 VIP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이런저런 문제에 마치 독박 쓰고 다 갔을 때 정의와 진실을 밝히자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죠. 아니. 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밝힐 수 없습니다. 폭로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출발 지점은 VIP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수사가 조작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것은 VIP가 아니고 VIP가 아닌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만. 있을 수 있다. 제가 있을 수 다 있다. 준비 중이니까 예. 더 이상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고 예. 저는 자나깨나 특검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이제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중요한 건 특검을 결정적 하려면 순간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공약민은 300석, 우린 200석이면 돼. 그래서 300석은 심청이 보고 가져가라 그러고 우린 200석만 가져와. 그랬는데 설령 그것이 좀 목표 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의되고 하는 그 정치적 과정이 이제는 조금 더 전투력이 강한 전위 정당이 출연하고 하려면은 안 될 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하나의 입만 쳐다보고 그냥 안타까워하던 시절에서 조금 더 새로운 국회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다른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쟤들은 용사는 떨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총선에 대해 겁을 먹고 있으면은 온갖 불법 탈법 다 감수하면서까지 저래 민생 토론회를 하고 파렴치범까지 공천을 합니까 그래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기한님이 기올배 그거 하나 막으려고 기한님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정의당이 잘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도 그냥 맨날 정의당 얘기를 하시니까 정확히 촌철살인하십니다. 정의당이 좀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의당에서도 비주류예요. 네. 그러니까 비주류 정당의 또 비주류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0.01%가 저거든요. 그래도 역전의 용사들에서는 주류이십니다. 주류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야 이게 정말로 민심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 했을 거고요. 우리도 겁먹고 있죠. 혹시라도 당할까 싶어서. 그런데 오늘 앞에 나와서 방송하는 네 사람이 여러분 좌파로 보입니까? 종북 세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용기 없어서 다 숨어 있고 그냥 찬양과 일색으로 자기 목소리를 정말로 왜곡하고 있는 그 언론보다는 그래도 진실과 정의에 가깝게 우리가 평론하고 평가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시원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마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되어 보시면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반법치적이고 정말로 균형감을 상실했으며 정의롭지 못한지 알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원 하시는 또는 자식을 병원 의사로 두고 있는 한 아버지의 말인데요. 평생 보수 쪽에서 보수만 찍고 했는데 이번에 의사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정권을 보고는 정말 이런 것은 아니다. 기득권이어서 국민들한테 욕 들어먹는 거 다 괜찮은데 이걸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가지고 의사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 행태는 자기는 오로지 보수 정권, 독재 정권 때도 보수만 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찬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고 호소하는 걸 보고 과연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룬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은 살아있어야 하고요. 살아있는 국민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고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한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행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면서 이제는 여러분 분노하거나 여러분의 결심을 행동할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정의로운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전의 용사들 제가 마지막 광고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이 광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회사 배윤경 PD께서 특별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험이 필요하시면요. 더 착한 보험 1644-1236으로 전화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 문제가 좀 있거나 상담할 것이 있다면 전화해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 또는 작은 사업장을 경영하시다가 뭔가 조언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이쪽 정말로 뛰어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무료 상담해 줍니다. 010-7612-3303이고요.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언제라도 전화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착한 보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셨고 임시현 소장님 어려운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제가 속으로는 조국 혁신당 이런 데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 소나무당은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젊은 청년 정치인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관록 있는 노영희 변호사, 관록 있는 김종대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400분 아까 들어오셨는데요. 다 함께 역전에 하면 용사들하고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해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